김명석은 정세현과 만난 이후 곧바로 조이로 돌아갔고 자신의 진료실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이의 원장 정원기가 나타나 김 부원장 어딜 다녀온 건가? 신 회장님 수술 집도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라고 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김명석은 지하에만 있기 너무 답답해서 잠시 외출하고 온 것 뿐입니다. 신 원장님 수술은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간섭하지 마시지요 라고 말했고, 정원기는 그래 김 부원장 실력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하지만 말이야, 자네가 조이를 내부 고발하려 한 이후 외출이 통제된 것을 까먹었나? 라고 말한 뒤 김명석의 멱살을 잡고 김명석을 벽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정원기는 김명석,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 줄 수 있어. 자네도 히포크레타스 선서를 외친 의료인이니, 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지. 자네가 뭘 꾸미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자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신 회장님 수술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쥐 죽은 듯이 사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 똑똑한 양반이니 잘 알아들었을 거라 믿는다 라고 말한 뒤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은 정원기가 자신이 조이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들인 정세현, 정의건, 이차석, 김지원과 접촉했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명석은 곧바로 정세현에게 문자를 보냈고, 조이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정세현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 자신의 폰의 유심칩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김명석이 정세현에게 보낸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원기가 저희들의 만남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조이에서 자객을 보낼 수도 있으니 정세현, 이차석, 김지원, 정의권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D-Day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머지않아 정세현은 김명석의 문자를 확인하였고, 김명석은 신원섭의 수술을 집도해야 하기에 어차피 D-Day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며 우선은 김지원과 정의건의 신변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세현과 이차석은 현직 검사인 정의건보다는 김지원이 더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뒤 곧바로 김지원을 픽업하기 위하여 김지원의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김지원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대포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이차석은 본능적으로 조이에서 보낸 살수가 이 오피스텔에 와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정세현 씨는 우선 차 안에서 대기하시지요. 김지원 씨는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먼저 온 손님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고, 정세현은 알겠습니다. 김지원 씨는 5008호에 있을 겁니다. 20대 중후반의 키는 162cm 정도, 젊은 여성을 찾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김지원의 인상착의를 말해주었고, 이차석은 고개를 끄덕인 이후 차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차석은 5008호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3층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눈을 제외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4층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차석은 두 남성을 주시했고, 두 남성은 4층에서 내린 이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의문의 남성 중 한 명이 정확하게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으니 원, 이게 무슨 개고생인지, 안 그래 처음부터 몇 호인지 알려주지, 끝자리가 8이라는 말만 남겼으니 라고 투덜댑니다. 그리고 이 차석은 이들이 조이에서 보낸 살수임을 확실하며, 선생님들도 김지원이라는 분을 노리고 있습니까? 저도 그분을 노리고 있는데 이미 그분은 이 오피스텔에 벗어나 저기 보이는 뒷산으로 야반 도주를 했다군요. 마침 제가 산악용 차를 준비해놨습니다. 같은 팀이라면 우선 제 차를 타시지요. 라고 말했고, 의문의 남성 2명은 처음에는 이 차석을 의심했으나 조이라면 충분히 많은 살수를 파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이 차석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차석과 의문의 남성 2명은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었고, 이 차석은 지하 주차장까지 왔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 보니 이 오피스텔에 온 살수는 2명이 끝인가 보군 이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의문의 남성은 이 차석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며 자신들을 함정에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남성 중 한 명은 이 차석을 향해 주먹을 뻗었으나 이 차석은 고개를 젖혀 공격을 간단히 피해낸 이후 순식간에 의문의 남성의 복부를 찔러버리며 의문의 남성 한 명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차석은 뒤돌려 차기를 사용한 뒤 또 다른 의문의 남성을 무력화시킨 뒤 곧바로 너는 죽이지 않을 테니 통성명이나 하자고 우선 이름과 소속을 말해 라고 말하며 의문의 남성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제 이름은 신지훈입니다. 소속은 국정원 이글부대 라고 말했고, 이 차석은 국정원, 나도 한때 거기서 근무했었지. 정진기 그 새끼 이제는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다니 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 차석은 신지훈씨, 마음 같아선 제가 당신을 살려드리고 싶지만
당신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조이 측에 전해질 것이고, 당신을 죽여버린다고 한들 당신들의 일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 임무조가 파견될 거 아니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애매하구만. 하지만 훗날을 위해선 역시 지훈씨를 죽이는 게 좋으려나, 라고 말하며 신지훈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지훈은 살려만 주신다면 이중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저를 죽인다면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차석은 좋습니다. 대신 저도 보험은 들어야겠군요. 당신이 이 위기를 타파한 이후 또 저를 배신할지도 모를 노릇이니 말이오. 라고 말한 뒤 신지훈의 심장에 어떠한 장치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이 장치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열쇠만이 이 폭탄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죠. 라고 말한 뒤 작은 열쇠를 꺼내들어 신지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만약 당신이 이 폭탄을 무리하려 해제하려 한다면 저에게 알람이 오게 될 거고, 저는 버튼 한 방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생사 여탈권이 저에게 달렸단 말이죠. 만약 당신이 조금만 불순한 행동을 한다면 전 주저없이 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하지만 딱 2주만 제 말을 들어주신다면 폭탄을 해체해드리지요. 라고 말했고, 신지훈은 겁먹은 얼굴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고, 이차석은 본부로 돌아가서 당신의 상관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김지원을 추적하였으나 김지원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오피스텔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2주 뒤 제가 말한 위치로 오셔서 저를 찾으십시오. 그때 폭탄을 해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이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차석은 아까 제가 찌른 저 친구 빨리 병원에 데려가십시오. 깊게는 안 찔렀으니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신지훈은 목숨을 살려드려서 감사합니다. 2주 뒤에 그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매우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차석은 걱정 마십시오. 약속은 지킵니다. 당신들이 배신만 안 한다면 폭탄이 터질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신지훈은 부상 입은 자신의 동료를 대포차에 실은 뒤 도주합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차문을 열고 나와 이차석씨 아까 무슨 폭탄 얘기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차석은 웃으며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놈들은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놈이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 그 폭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장치가 폭탄일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신지훈 그 녀석은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폭탄은 페이크고 그놈 옷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와 도청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만약 신지훈이 배신한다면 도청을 통하여 들을 수 있으니 우린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되고, 신지훈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제 컨테이너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D-Day를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차석과 정세현은 다시 김지원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5008호 앞으로 간 이후 벨을 눌렀고 잠에서 깬 김지원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정세현은 이 난리가 나는데 잠이 옵니까? 우선 자세한 건 차에 타서 말씀드리지요. 이쪽은 이차석씨입니다. 라고 말하며 김지원에게 이차석을 소개시켜주었고, 정세현과 이차석은 김지원을 픽업한 이후 곧바로 정의건을 픽업하기 위하여 정의건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마침 정의건은 정훈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와 있던 터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정세현은 정의건도 손쉽게 픽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세현, 정의건, 김지원, 이차석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신지훈은 이차석에 의하여 김지원 제거 임무를 실패한 뒤 우선은 국정원으로 복귀하려 합니다. 그리고 신지훈은 명훈아 웃기지 않냐? 애새끼도 아니고 폭탄은 무슨, 그 새끼 실력은 있던데 너무 물렁해서 살았다야. 라고 말하며 신지훈은 처음부터 이차석이 말한 폭탄을 믿지는 않았으나 우선은 현장에서 도주하는 게 우선이었기에 이차석의 장단에 맞춰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지훈은 이차석의 페이크는 간파했으나 이차석의 진짜 목적을 간파하지는 못하였고, 자신의 몸에 도청장치와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지훈은 이차석에게 칼침을 맞은 자신의 동료 이명훈을 병원에 입원시킨 이후 국정원 본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지훈이 돌아오자마자 정진기 국정원장은 신지훈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명령하였고, 신지훈은 정진기 국정원장의 사무실로 갑니다. 그리고 정진기는 신요원 임무를 실패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임무를 완수했어야지, 무슨 낯짝으로 이곳에 돌아온 건가? 라고 물었고, 신지훈은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워낙 강해서 라고 말끝을 흐렸고, 정진기는 워낙 강해서 널 막아세운 그놈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었고, 신지훈은 키는 190 정도 되어 있으며 얼굴 왼쪽 편에 일자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진기는 크게 웃으며
그 녀석 2차석이구만. 그래 2차석이라면 이놈 같은 어중이 떠중이가 가봤자 소용없지 라고 말한 뒤 누군가에게 2차석은 네가 잡아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